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쓴 저자 박성철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조팝나무들 중에서 이 여름철에 아주 흔하게 보이는 이 꼬리 조팝나무, 다른 조팝나무들은 봄에 피는데 이 꼬리 조팝은 여름에 꽃이 피죠. 그리고 이 꼬리 조팝나무하고 아주 너무나 비슷한 또 두 종류의 조팝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어디 조팝나무하고 도글라시 조팝나무라는 이런 두 종류의 조팝나무가 이 꼬리 조팝나무하고 아주 너무나 비슷한데, 보통 사람들이 이 두 종류의 나무들은 구별하지 못하고 모두 꼬리 조팝나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 종류의 나무가 무엇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 학명도 다르고 또 이름도 다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꼬리 조팝나무를 보면은 야, 정말 예쁘죠? 꽃이 이렇게 원뿔 꽃차례에 달리는데 보면은 이 꽃차례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올라가면서 아주 꽃이 아주 아름다운데, 이 꽃은 특히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 꽃은 7월 달에서 8월 달경에 피죠. 그러니까 7월 달은 보통 우리나라 장마철이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른 꽃들이 장마철에 꽃을 피게 되면은 벌과 나비나 곤충들이 모여들지 못하니까 대개 꽃을 안 피우는 계절이 장마철이죠. 그 장마철 7월달, 8월달에 꽃이 피니까 다른 꽃들을 볼 수 없는 계절에 이 꼬리 조팝나무가 꽃을 피워 있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반가운 겁니다. 엄청 반가워서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 이 꽃이 바로 꼬리 조팝나무입니다. 이 꼬리 조팝나무는 이 원뿔 꽃차례라고 하는 꽃차례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원뿔 꽃차례가 길이가 5에서 10cm,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0cm 정도 되는데 폭이 2에서 4cm 정도로, 길이가 폭의 2배 내지 5배 정도로 길이가 길고 폭이 좁은 이러한 형태의 꽃차례를 가지고 있는데, 원뿔 꽃차례는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이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원뿔, 둥근 꼴의 원뿔의 형태를 이룬다고 해서 원뿔 꽃차례, 한자로는 원추하서라고 하는데, 이러한 원추하서의 꽃차례를 가지고 있는데, 꽃 한 개를 보면은 수술의 숫자가 28개에서 32개 정도로 수술의 숫자가 많으면서 수술의 길이가 꽃잎의 길이보다도 2배 정도 긴, 그래서 수술이 아주 길게 보이는, 그래서 수술들이 엄청 길게 보이는 이러한 꽃을 피는데, 꽃은 보통 지름이 4mm에서 7mm, 요 지름이 4에서 7mm 정도 되고, 보면은 꽃잎이 연한 분홍색으로 아주 예쁜 분홍색이죠. 그런 예쁜 분홍색의 수술대에도 길다란 수술대가 이 꽃잎의 2배보다도 더 길다란 수술대가 연한 분홍색입니다. 연한 분홍색이고, 이 꽃밥을 보면은 이렇게 갈색인데 나중에 터지면은 거의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면은 꽃쟁반이 있는 부분에 보면은 그 가운데에 암술대가 5개가 보입니다. 암술대가 5개가 있고, 암술대 5개 아래에는 5개의 씨방이 있게 되죠. 이렇게 5개의 씨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도 이렇게 5개의 씨방에서 5개의 열매가 이렇게 한 번에 모여서, 그래서 이렇게 5개로 갈라지게 되는 이러한 5개의 씨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방은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인데 이런 식이고, 암술대는
보통 5개인데 보통 5개입니다. 보통 5개인데 4개에서 7개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이렇게 5개의 암술대를 가지고 있고, 암술대 아래쪽에는 초록색의 씨방을 가지고 있는데, 암술대도 분홍색, 꽃잎도 분홍색, 수술대도 분홍색. 그래서 꽃 전체가 분홍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꽃자루에는 이렇게 보면 털이 있죠. 이러한 털을 가지고 있고, 꽃이 정말 꽃이 드문 계절이죠. 장마철에 꽃이 드문 계절에 피어있는 꼬리조팝나무의 모습은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주는 아주 예쁜 꽃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글라시 조팝나무, 이 조팝나무도 보면은 이 조팝나무 종류들이 보통 이 원뿔 꽃차례에 달리지 않고 대개 보면은 복산방하서, 그러니까 복편평 꽃차례, 겹편평 꽃차례에 달리는데, 이 꼬리조팝나무만은 원뿔 꽃차례라고 하는 특이한 꽃차례에 달리는 거죠. 근데 이 원뿔 꽃차례를 가지고 있는 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도글라시 조팝나무. 도글라시 조팝나무도 보면 원뿔 꽃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얼핏 보면은 이 꼬리조팝나무하고 꽃차례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도글라시 조팝나무를 그냥 꼬리조팝하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원뿔 꽃차례의 길이가 8에서 25cm 정도이고, 이 꽃의 지름이 2에서 4mm로 꼬리조팝나무보다 꽃의 크기가 작습니다. 꽃의 크기가 작고 작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꽃차례가 길다고 하는 특징이 있죠. 여기 보면은 원뿔 꽃차례가 8에서 25cm였는데 꼬리조팝나무는 5에서 10cm니까 꼬리조팝나무는 길이가, 꽃차례의 길이가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어야 1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도글라시 조팝나무는 이 꽃차례의 길이가 길게는 25cm 정도로 아주 긴, 그러니까 꽃차례가 아주 큰 거죠. 커다란 꽃차례가 이렇게 길게 달린다는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의 숫자는 25개에서 35개 정도로 꽃잎의 길이보다 훨씬 긴 이런 수술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25개에서 35개니까 수술의 숫자가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꽃은 지름이 2에서 4mm 정도로, 조금 전에 보았던 꼬리조팝나무가 꽃의 지름이 4에서 7mm 정도로, 꼬리조팝나무는 꽃이 큰 편에 비해서 이 도글라시 조팝나무는 꽃의 지름이 2에서 4cm로 꽃의 크기가 작은 대신에 꽃이 많이 달려서 꽃차례의 길이가 훨씬 길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의 가운데에 보면은, 이 부분에 꽃쟁반 부분에 보면은 암술대가 5개가 보이고, 그 아래쪽에 씨방이 5개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도 나중에 익게 되면은 이렇게 5개의 열매가 한꺼번에 모여서 달리는 그러한 열매를 갖게 되는데, 수술은 꽃잎의 길이보다가 2배 내지 3배 정도로 길다. 그러니까 수술대가 엄청 길죠. 조금 전에 보았던 이 꼬리조팝나무는 수술대의 길이가 꽃잎 길이의 2배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여기 보면 수술은 꽃잎의 길이보다 2배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도글라시 조팝나무는 수술의 길이가 꽃잎보다 2배에서 3배 정도로, 그러니까 꼬리조팝나무보다가 더 길다란 수술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꽃을 보는 순간에 수술대가 너무 많고 수술대가 길기 때문에 약간 좀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나지만은, 멀리서 보면 꽃차례가 크고 분홍색의 꽃이 아주 아름다운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도글라시 조팝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빌리어디 조팝나무는 보면은 이 원뿔 꽃차리가 10에서 20cm로 조금 더 짧아졌죠. 조금 더 짧아지고 색깔이 조금 더 진한 느낌을 받는데, 이 꽃은 여기를 보면은 다오글라시 조팝나무와 꼬리 조팝나무의 교잡종이다. 그래서 두 종 간의 중간 정도의 꽃하고 잎의 모양을 가진다. 그래서 이 꽃차례의 길이가 20cm로 조금 전에 보았던 도오글라시는 25cm였고 꼬리 조팝나무는 10cm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 비해서 빌리어디 조팝나무는 10에서 20cm로 크기가 길이가 두 나무의 꼬리 조팝나무하고 도오글라시 조팝나무의 중간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중간 정도의 크기, 길이를 갖고 있고, 꽃은 장밋빛이 도는 분홍색, 그러니까 좀 더 진해진 겁니다. 좀 더 진해졌고, 꽃도 6월 초에 핀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리 조팝나무가 7월달, 8월달에 피는 데 반해서 이 빌리어디 조팝나무는 6월 초에 핀다고 하는, 그러니까 꽃이 먼저 피는 거죠. 꼬리 조팝나무에 비해서 먼저 꽃이 핀다. 그리고 꽃은 지름이 5mm 정도로 꽃의 크기가 작으면서, 꽃을 보면 꽃잎도 밝은 분홍색인데 흰색이 많이 섞여 들어갔죠. 그리고 이 수술 때도 분홍색이 좀 더 진해서 장밋빛이 섞인 분홍색, 그리고 꽃밥은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해서 터지죠. 그리고 수술은 꽃잎보다 길이가 4배 정도, 많이 길죠. 수술 때의 길이가 많이 긴 이러한 아주 특이하게 길다란 수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암술대도 5개가 보이는데, 보통 조팝나무 종류들은 대개 암술대가 5개죠. 5개이기 때문에 이 열매도 한꺼번에 5개가 모여서 피게 되는 그러한 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빌리어디 조팝나무. 그래서 꽃의 색깔이 좀 더 밝고 진하기 때문에 이 빌리어디 조팝나무의 꽃이 아주 예쁩니다.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빌리어디 조팝나무입니다. 이번에는 이 꼬리 조팝나무의 잎을 보겠습니다. 잎을 보면은 잎은 이렇게 어긋나게 달리죠. 이쪽에 하나 달리고 이쪽에 달려서 어긋나게 달려서 호생한다. 한자로는 호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잎은 어긋나게 달리면서 바속골,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져서, 잎 끝으로 가면은 점점 좁아져서 잎 끝이 아주 뾰족해지는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속골이라고 합니다. 피침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피침형의 잎을 가지고 있고, 잎의 톱니는 요 잎의 밑부분에서부터 잎 끝부분, 그래서 엽저고 엽두인데 엽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엽두까지, 잎의 밑에서 끝까지 톱니가 계속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잎은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cm에서 7cm 정도 되는데, 가운데가 가장 넓은 그러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버드나무나 복숭아 잎하고 약간 비슷한데, 이렇게 길이가 3에서 7cm 정도 되고 폭이 1에서 3cm 정도 되는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자루는 길이가 2에서 6mm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니까 잎자루가 엄청 짧죠. 그런 짧은 잎자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짧은 잎자루에는 털이 여기 사진에서는 털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 털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표면에는 털이 없습니다. 잎의 표면에는 털이 없고, 뒷면 매기에는 가끔 이렇게 매기에 가끔 털이 있지만은 대개는 거의 털이 없죠. 대개는 털이 없어서 잎의 표면이나 뒷면에 털이 거의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꼬리 조팝나무입니다. 그리고 잎가의 톱니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잎가의 톱니는 이렇게 잔톱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톱니가 깊지 않고 이렇게 잔톱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꼬리 조팝나무. 그리고 도글라시 조팝나무는 조금 전에 보았던 꼬리 조팝나무가 잎의 표면이나 뒷면에 털이 거의 없고 뒷면 중심맥에 약간의 털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털이 없었는데 거의 털이 없었죠. 꼬리 조팝나무는 털이 거의 없는데 반해서 도글라시 조팝나무는 잎의 양면에 표면에도 털이 많이 있고 뒷면에도 털이 많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도글라시 조팝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도글라시 조팝나무는 잎이 이렇게 어긋나게 달리죠. 이쪽에 하나 달리고 이쪽에 하나 달려서 호생한다 그러는데, 잎이 어긋나게 달리면서 바속골인데 이렇게 가면서 잎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져서 끝부분이 뾰족해지는 이러한 바속골이거나 또 이런 길둥근골 타원형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원형이거나 바속골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잎의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에서 10cm 정도 되고 폭이 0.5에서 4cm 정도로 가운데가 넓은, 그래서 이 꼬리 조팝나무에 비해서 이 잎이 타원형에 가까운 잎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자루는 여기 길이가 아주 짧죠. 길이가 짧아서 3mm에서 5mm 정도 되는데 털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털이 많고 톱니를 보면 톱니는 이렇게 뾰족한 톱니죠. 뾰족한 톱니가 있는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글라시 조팝나무. 도글라시 조팝나무의 잎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리어디 조팝나무도 꼬리 조팝나무하고 달리 여기에도 털이 까뜩했죠. 뒷면에도 털이 많고 잎의 표면에도 부드러운 털이 많이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리어디 조팝나무입니다. 이 빌리어디 조팝나무도 잎은 호생하죠. 어긋나게 달리는데 이렇게 잎은 어긋나게 달리면서 바속골 가면서 점점 끝부분이 좁아지는 바속골이거나 긴 길둥근골, 길다란 타원형, 장타원형이죠.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잎은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6cm 정도 되는데 이 또한 가운데가 가장 넓습니다.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고, 잎자루는 요 4에서 5mm고 털이 있다. 잎자루는 길이가 4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4mm에서 5mm 정도 되면서 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잎 끝에는 톱니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톱니가 이 아래쪽 부분에는 톱니가 없죠. 아래쪽, 그러니까 옆저 잎 밑이라고 하는데, 이 옆저 부분에는 톱니가 없고 옆두 잎 끝입니다. 잎 끝 부분에만 톱니가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리어디 조팝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빌리어디 조팝나무하고 이 꼬리 조팝나무,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꼬리 조팝나무는 잎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인데 비해서 빌리어디 조팝나무는 이렇게 거의 흰색이 많이 도는 분백색이라고 하죠. 이러한 분백색의 잎 뒷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톱니가 꼬리 조팝나무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톱니가 아주 많죠. 쫙 많이 있는데 반해서 이 빌리어디 조팝나무의 톱니는 여기 잘라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 아랫부분에는 톱니가 없고 여기 윗부분 잎 끝 부분에만 톱니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잎 끝 옆두라고 합니다. 여기 이 부분을 옆두, 이 부분을 옆두라 하고 이 부분을 옆저라고 하죠. 잎 밑이라고 하는. 그래서 잎의 상반부 끝 부분에만 톱니가 있고 아래쪽에는 톱니가 없는 것이 빌리어디 조팝나무입니다.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빌리어디 조팝나무.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끓는 물에 라면도 분말 스프를 넣어주어야 맛이 좋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려주어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글과 더 좋은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더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꼬리조팝나무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꼬리조팝나무도 다른 조팝나무하고 마찬가지로 쪽꼬투리 열매, 골돌입니다. 그래서 복봉선을 따라서 털이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복봉선에 털이 있는 모습은 사진에 잘 보이질 않는데, 이 복봉선은 요 갈라지기 전에 이 부분이 복봉선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털이 있습니다. 털이 있고, 열매는 익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탁 터지죠. 여기 보면 열매가 5개가 모여서 있는데, 5개의 열매가 한 개 한 개는 요거는 쪽꼬투리 열매, 요것도 쪽꼬투리 열매, 이렇게 5개의 쪽꼬투리 열매들이 모여 있는데, 열매 하나를 보면은 열매가 익게 되면은 요 가운데에 있는 요 복봉선이라고 하죠. 요 복봉선을 따라서 저절로 갈라지면서 요 속에 들어있는 씨앗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튀어나오는데 요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 가운데 쪽으로만 갈라지고 뒤쪽으로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갈라진다 해서 한쪽 할 때 쪽, 이렇게 해서 쪽꼬투리 열매, 골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열매가 요건 익기 전의 모습도 참 윤기가 나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모습도 참 예쁩니다. 그리고 씨앗은 이렇게 요 속에 들어있는 씨앗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열매 하나의 씨앗이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씨앗이 들어있는데, 씨앗을 보면 이렇게 갈색의, 황갈색이죠. 황갈색의 좁은 바속골인데 양쪽 끝이 뾰족한, 길게 뾰족한, 이렇게 송곳처럼 뾰족한 이러한 좁은 바속골의 씨앗들이 요 열매 한 개의 한 개의 열매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열매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쪽꼬투리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꼬리조팝나무는 키가 보통 1m에서 2m 정도 자라게 되는데, 갈잎이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 관목입니다. 근데 이 꼬리조팝나무들은 이렇게 이 땅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서 이 줄기가 올라와서 덤불을 이루죠. 덤불을 이루면서 한꺼번에 모여서 살기를 좋아하는, 군집해서 살게 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 가지에는 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린 가지에 털이 있거나 없다. 그래서 이 어린 가지에 털이 없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능선이 뚜렷하게 있는데, 이 능선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능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꼬리조팝나무의 열매도 참 예쁩니다. 열매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이러한 나무가 꼬리조팝나무입니다. 그리고 도글라시 조팝나무는 이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수술의 길이가 아주 길었죠. 수술때의 길이가 길었는데, 이 열매를 보면은 열매의 그 수술대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서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게 되는데, 멀리서 보면 아주 이렇게 털에 쌓여 있는 듯한, 푹신푹신한 털 속에 씨앗이 숨어 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의 열매 모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꽃이 진 후에 원뿔꽃차례는 바로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 갈색으로 변하는 거가 바로 요겁니다. 수술대가 분홍색이던 요 수술대가, 이렇게 분홍색이었던 길다란 수술대가 꽃이 지면은 바로 갈색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 꽃차례 전체가 이렇게 갈색으로 변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쪼꼬트리 열매, 골돌이죠. 골돌은 길이가 4mm 정도 되고, 보면은 이렇게 쪼꼬트리 열매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5개씩을 보통 모여 있는데, 그 끝에는 암술대가 끝까지 남아있죠. 암술대가 남아있고, 수술대는 이렇게 말라버리게 되고, 암술대는 남아있는데, 이 암술대를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남아있는 이 암술대를 영구암술대라고 합니다. 영구암술대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화주라고 하는데, 이러한 숙존화주도 5개 열매, 쪼꼬트리 열매도 이렇게 꽃 하나에 5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도글라시 조팝나무는 키가 1.5m에서 2m 정도 자라게 되는 갈잎,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 관목인데, 보면은 땅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오죠. 많은 줄기가 올라와서 떨기나무, 관목을 이루는데, 줄기가 올라와서 서로 모여서 군집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린 가지에는 이렇게 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도글라시 조팝나무. 그래서 열매 처음에 맺었을 때 보면 완전히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수술대가 다 갈색으로 변한 이러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빌리어디 조팝나무도 조금 전에 보았던 암술대의 길이가 암술대 아니고 수술대의 길이가 4배 정도로 길기 때문에, 이 수술대가 꽃이 지게 되면은 바로 이 원뿔 꽃차례가 이렇게 수술대가 여기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꽃차례 자체가 갈색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꽃이 진 후에 원뿔 꽃차례는 바로 갈색으로 변해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쪼꼬트리 열매는 보통 5개가 모여 있게 되는데, 쪼꼬트리 열매 하나는 길이가 4mm 정도 되고, 이렇게 암술대가 끝까지 열매가 다 익어서 터질 때까지도 암술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암술대를 영구암술대, 숙존하주라고 하는데, 요 열매가 쪼꼬트리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의 안쪽으로 복봉선을 따라서 열매가 터지게 되면은 요 열매 속에서 많은 씨앗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쪼꼬트리 열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빌리어디 조팝나무는 키가 1m에서 2m 정도 자라게 되는 갈잎이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 관목인데, 다른 조팝나무들처럼 땅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서 모여서 살기를 좋아하는 군집형의 나무 모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에는 털이 아주 많죠. 이러한 털이 많고, 열매도 초기에는 보면 아주 그냥 수술대가 잔뜩 말라붙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빌리어디 조팝나무입니다. 이 꾸리 조팝나무는 일본을 비롯하여서 만주 지방에도 살고 있고 몽고에도 분포하여 살고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부 이북의 산골짜기를 비롯해서 전국의 강둑이나 습지처럼 물이 많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꽃을 보면은 7월과 8월, 그러니까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낮의 불볕더위로 피로가 증가하는 계절에 이 꾸리 조팝나무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초록색의 싱그러움과 분홍색의 아름다운 꽃을 선사하는 나무입니다. 여름 장마와 무더위로 다른 나무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계절에 이 꾸리 조팝나무는 올해 새로 돋아난 가지 끝에 긴 꼬리 모양의 화려한 분홍색 꽃이 피어서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꾸리 조팝나무는 뿌리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 포기를 형성하면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줄기는 맹하력이 강하고
가지를 잘라주면서 나무 모양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생울타리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특히 공원의 습지나 하천변의 경관 조성과 흘러내리는 흙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흙을 방지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많이 심어 가꾸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맹아력이 강하지만 건조한 땅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어린 잎은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나물로 먹기도 하면서 뿌리와 가지는 민간에서 약재로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무에 꽃이 많이 피지 않는 장마철에 붉은색의 예쁜 꼬리조팝나무의 꽃은 훌륭한 꽃꽂이 재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꽃에는 좋은 향기가 있으며 꿀이 많이 들어있어 곤충과 벌이 찾아드는 밀원식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꼬리조팝나무하고 거의 비슷한 도글라시 조팝나무, 빌리어디 조팝나무 이 세 종류의 조팝나무들은 꽃이 해가지의 원뿔 꽃차례, 원추화서에 달린다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의 조팝나무들은 대개 보면은 편평 꽃차례에 꽃이 달립니다. 대개 편평 꽃차례에 달리는 것에 비해서 이 세 종류의 나무들은 특이하게도 원뿔 꽃차례, 원추화서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꽃차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나무는 잎의 양면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할 수 있는데 꼬리조팝나무는 잎의 표면에도 털이 거의 없고 뒷면에도 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털이 거의 없는 것이 꼬리조팝나무인데 비해서 도글라시 조팝나무나 빌리어디 조팝나무는 잎의 표면에도 털이 많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많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나무는 꽃차례의 길이가 서로 틀린데 꼬리조팝나무는 원뿔 꽃차례의 길이가 5에서 10cm 정도 되는데 도글라시 조팝나무는 8에서 25cm로 이 꽃차례의 길이가 아주 길지요. 아주 여기 꼬리조팝나무가 10cm 밖에 안 되는 데 비해서 도글라시 조팝나무는 꽃차례의 길이가 25cm니까 엄청 많이 크게 됩니다. 긴 꽃차례, 큰 꽃차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빌리어디 조팝나무는 이 도글라시 조팝나무하고 꼬리조팝나무의 중간 정도의 꽃차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차례의 길이가 10에서 20cm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도글라시 조팝나무에 비해서는 꽃차례가 작고 꼬리조팝나무에 비해서는 꽃차례가 긴, 큰 그러한 꽃차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리어디 조팝나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도감, 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나무도감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알게 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